들어간다든지 어떤 조건이 약간 이제 과하 상태가 되는 때문에 이때 역시 공회전을 하게 되면 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실험 결과 차량 한 대가 공회전할 때 평균적으로 10분에 200mm 정도 연료가 소모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따라서 승용차 한 대의 하루 평균 공회전 시간이 20분 정도임을 감안하면 차량 한 대가 하루에 400mm, 한 달이면 12리터를 쓸모없이 공회전으로 소모하는 셈입니다. 한 달 2만 원 정도, 1년으로 보면 휘발유 140여 리터, 24만 원 정도를 차량 한 대가 낭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승용차 보유 대수 1,000만 대를 기준으로 본다면 연간 2조 4천억 원 이상을 공회전으로 날려버리는 셈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1년에 이산화탄소 300만 톤 이상이 공회전으로 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나무 4,200만 그루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입니다. 제작사에서 연비가 높은 차량을 만든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또 비용적으로는 어느 한계에 부딪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에코 드라이브를 통해서 큰 연비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공회전으로 낭비되는 연료를 줄일 방법은 무엇일까? 노후된 차량에 대해 공회전 시 배기가스 검사를 해봤습니다. 검사 결과 불합격입니다. 공기 필터를 털어주고 부품의 먼지를 닦아주는 등 간단한 점검만 하고 난 뒤 다시 검사를 해봤습니다. 배기가스량이 크게 줄어 합격 수치가 나옵니다.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간단한 차량 관리만 해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정비에서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라든지 어떤 점화 쿨러 어떤 교환이라든지 그런 일상적인 점검에 의해서도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고 연비도 상당히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공회전을 줄이는 가장 적극적인 방안은 근본적으로 공회전을 차단하는 제한 장치를 장착하는 것입니다. 버스가 적신호에서 멈춰서자 엔진은 자동으로 정지합니다. 승객 여러분, 지금 시동이 꺼졌는데요. 열감 장치를 달아가지고 시동이 꺼져 있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서울 시내에서 가장 막히는 구간인 서울 송파에서 강남을 거쳐 여의도까지 가는 이 버스에는 공회전 제한 장치가 장착됐습니다. 처음에는 고장이나 운전 미숙으로 오해했던 승객들도 이제는 익숙합니다. 이 차는 시동이 꺼졌지 이렇게 느꼈을 줄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이 차를 또 탔을 때 기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서울 시내 버스 7,600여 대 가운데 950여 대 이처럼 공회전 제한 장치가 장착됐습니다. 이를 통해 평균적으로 연료비가 10% 정도, 전체적으로 한 달에 1억 원 정도가 절약됩니다. 시행 초기에는 기사들의 참여율이 저조했지만 이제는 정착 단계입니다. 지금 불편한 것도 없어요. 습관이 됩니다. 신호 봐가지고 이제 신호등이 어느 정도 되면 브라치 밟으면 시동이 걸리니까. 올해도 추가적으로 1,000대 정도의 버스에 공회전 제한 장치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동을 자주 걸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차량 내구성의 문제에 대해 자동차 제작사의 보완이 시급합니다. 제작사인 현대자동차라든가 대우자동차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 2011년 정도 되면은 이제 현대차에서 아예 처음부터 장착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회전 규제 정책은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 차량 안에서 장시간 대기가 잦은 택시, 화물차, 레카차나 전경버스 등 공회전이 많은 차량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차량이 정지해 있을 때 히터나 에어컨을 사용할 목적으로 쓸데없이 공회전할 필요 없이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냉난방을 할 수 있는 차량 장치 등이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연료비는 기존에 비해 10분의 1이면 충분하고 그만큼 대기 오염도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금 안에서 이제 뜨겁게 가열이 된 다음에 운전석 쪽으로 실내로 따뜻한 공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 하지만 적지 않은 추가 비용이 드는 이런 친환경 장치들을 스스로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10년 전부터
공회전 저감 정책을 시작한 일본도 운행량이 많은 차량에 대해서는 공회전 제한장치 장착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각종 경제적 혜택을 통해 친환경 장치 부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런 정책들을 통해 배기가스 저감과 에너지 절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또 급가속과 급출발을 자제하는 친환경 운전에 대한 인식까지 확산되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거두고 있습니다. 공회전 마일리지 제도라고 해서 장치를 부착해서 공회전 시간만큼 소비자에게 바이백해주는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정 포인트가 되면은 뭐 장치값을 돌려준다든지 그 이상이 되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고속도로 통행료라든지. 우리도 이제는 소극적인 환경정책에서 벗어나 대기환경에 좋은 것이 곧 운전자 자신에게도 실질적인 이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환경과 운전자 윈윈 정책에 새롭게 시동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요즘 화훼 농가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싼 값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중국산 꽃 때문입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화훼 농가의 생존 경쟁을 취재했습니다. 따뜻한 온실 속의 장미는 계절을 가리지 않습니다. 온도와 일조량을 조절해주면 1년에 7차례나 꽃을 피웁니다. 꽃잎이 열릴 기미를 보이면 화사함이 절정에 이르기 전에 미리 수확을 해야 합니다. 장미 농사만 15년째. 이제야 농장 운영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혹시 자제분이나 아시는 분이 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추천을 하시겠어요? 안 합니다. 왜요?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에 대한 보상이라 그럴까? 대가가 좀 적은 것 같아요. 화려한 꽃. 하지만 그 이면에는 치열한 전쟁이 한창입니다. 밀려드는 중국산 꽃과의 생존 경쟁입니다. 인천항의 한 물류 창고에 컨테이너가 들어옵니다. 길이 12m가 넘는 대형 컨테이너에 상자가 가득 쌓였습니다. 모두 중국산 국화입니다. 650상자에 19만 5천 송이에 이릅니다. 한국에서 거치는 첫 행사는 검역입니다. 혹시 해충에 감염되지 않았는지 먼저 육안으로 살펴봅니다. 이번에는 해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검사를 할 때 검사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들어오기 위해서도 중국 측에서도 이제 관리를 많이 하고 있죠. 하지만 며칠 뒤에 들어온 다른 국화는 검역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현미경을 이용한 정밀 감식에서 해충의 애벌레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잎에 굴을 파고 갉아먹는 아메리카 잎굴파리입니다. 이렇게 해충의 종류가 판별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나 유충으로 검출되는 것들은 유충에 대한